네, 어제 시장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면은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갑작스럽게 큰 폭으로 급등하면서 1,090원대로 올라왔다라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외환 시장에 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을 기조가 변하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지 어떻게 진단을 해야 하는지 전문가 모셨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의 홍석찬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제 갑자기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갔거든요. 환율이 이렇게 급변동한 배경 어디에 있다고 분석하세요? 예, 일단 크게 세 가지 원인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유럽 중앙은행의 장기대출 프로그램 이른바 LTRO 조기 상환 소식과 함께 올해 첫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앞두고 글로벌 유동성 축소 우려가 부각되었는데요. 또한 글로벌 ETF 운용사인 뱅가드의 벤치마크 변경을 계기로 순매도로 전환된 외국인들의 역성금 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 결의에 따른 북한의 3차 핵실험 경고로 인해 지정학적 리스크가 급부상한 점이 달러 환율의 변동성 확대를 견인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열거한 이후로도 전일 장 막판 1,090원대 중반까지 급등한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동안 달러 환율의 중장기적인 하락 전망이 워낙 우세해 시장 참가자들이 지나치게 숏 마인드에 치우쳐져 있었다는 판단입니다. 여기에 수급적으로 역의 달러 매수와 수요업체 결제 수요가 내고 물량을 크게 압도하면서 한꺼번에 선절 매수가 유입된 것이 전일 급등 장세를 야기한 원인이었다고 분석됩니다. 네, 전일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급등을 보였던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로화의 흐름도 우리가 지켜봐야 할 텐데 일단 독일의 경제 지표가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고 있는 것이 유로존 은행권 예상보다 이 장기 대출금을 대규모로 조기에 상환할 것이다라는 의견인데요. 유로화의 동향은 최근에 보자면 어떻습니까? 예, 유로화의 방향성 자체는 지난 연말부터 상승세로 전환했다는 판단인데요. 예. 미 연준이 지난 연말 종료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대체할 4차 양적 완화 정책을 내놓으면서 상대적으로 유로화 강세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여기에 최근 스페인 10년물 국채금리가 5%선 아래로 내려오고 이탈리아도 4% 초반으로 하락하면서 유로존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크게 완화된 점이 유로화에 대한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는데요. 이번 LTRO 자금 조기 상환이 은행들의 건전성이 제고된 측면인지 또는 단순히 잉여 자금을 운용할 곳이 마땅치 않은 것인지는 앞으로 은행들의 추가 대출 여부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요 국제기구 및 금융기관들은 유로존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유로화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유로화의 방향성은 이미 전환이 됐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도 어제 또 급등을 했습니다. 달러화에 대한 엔화 환율 보자면은 물론 아직까지도 90엔대에 머무르고 있지만 그래도 그 전에 급격하게 오름세를 나타냈던 것에 비해서는 좀 주춤한 양상이거든요. 그렇다면 외환 시장이 전반적으로 뭐 기조상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를 해봐야 하는지 아직까지는 이른지 궁금한데요. 네, 그동안 엔화 쇼플레이를 통해 달러 환율 하락을 견인했던 엔화 약세는 다음 달 중순 러시아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앞두고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인데요. 이른바 환율 전쟁을 야기한 일본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을 의식해 자민당의 엔저 드라이브가 잠시 주춤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기적으로 유로화 강세는 유로원 내지는 유로 호주 달러 등 주요 위험 자산 통화들의 숏 포지션 커버를 불러와 이들 통화들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달러원 환율의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인데요. 앞으로 일본 엔화의 추가적인 약세 흐름과 미 연준의 달러 유동성 환수 조치 여부 등이 달러원 환율의 하락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그렇다면 달러원 환율 어느 정도까지 하락을 할지는 잠시 후에 또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에는 또 미국에서의 FOMC 회의 또 주요 경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달러화의 방향성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버냉키 의장은 앞서 지난 14일 미시간 대학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장 참가자들을 이제 안심시켰는데요. 이번 FOMC 회의에서도 버냉키 의장은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주말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 지표는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면서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따라서 글로벌 달러가 급격한 강세로 전환하는 등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5월 중순까지로 연기된 미국의 부채 한도 증액 협상 과정에서 나타날 불확실성 등이 미 달러화의 방향성에 보다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일단 이번 주의 이벤트는 달러화의 방향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또 2월이 될 텐데요. 2월에는 우리가 어떤 변수들을 특히나 외환 시장에 있어서는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지난 연말 재정절벽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이후에 위험자산 투자 심리를 제한한 요인으로 남아있던 미국의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일단 5월 중순까지로 연기되었으나 다가오는 2월에도 협상 진행 과정의 리스크는 남아있다는 판단입니다. 한편 하락 일변도를 나타내며 1,050원 선을 위협했던 달러원 환율이 조정 장세를 연출하고 다음 달 예정된 대통령 취임식 등 정권 교체 과정 속에서 외환당국의 규제 경계심은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북한의 3차 핵실험 도발 가능성과 외국인 주식 순매도 지속 등으로 인해 달러 환율은 차트상으로 1,100원 선에서의 저항력을 테스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설 연휴를 앞두고 수출업체들의 내부 물량이 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을 제한하는 가운데 2월 달러 환율의 예상 레인지는 1,075원에서 1,110원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 달러화가 지금 계속해서 강세를 나타내면서 상당히 수출 기업들의 좀 우려감을 자아냈었는데 그 정도 강세는 아니고 지금 수준에서 어느 정도 밴드를 형성하면서 좀 횡보를 할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시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그동안 그 수출업체들의 어떤 그 대외 수출 경쟁력 저하 우려가 굉장히 부각이 되었었는데요. 예. 전반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달러원 환율의 어떤 전반적인 하락 기조는 여전히 우세하다는 좀 판단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그 2월 들어서 어떤 외환 당국의 어떤 규제 경계심 그리고 외국인 주식 순매도 지속 등이 어떤 그 달러원 환율의 이제 조정 움직임으로 이제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도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그 수출 기업들의 어떤 그 환율 하락에 따른 어떤 그 경쟁력 약화는 계속해서 경쟁 약화 우려는 계속해서 제기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잠시 주춤하겠지만 이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의 하락 기조는 우세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물론 우리가 적정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지만 적정 환율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세요? 일단 그동안 그 9월 말 이후에 그 전반적으로 이제 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왔는데요. 네. 그동안 이제 1,050원 선을 위협한 수준까지 하락했던 것은 굉장히 하락 속도가 굉장히 좀 빨랐다는 좀 판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일단 올 연말 달러 원 환율의 어떤 예상치 이제 1,000원대 초반으로 일단 지금 잡고 있는데요. 네. 그때까지 이제 하락을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속도 조절이 어떤 정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어떤 1,000원대가 이제 깨지기 위한 어떤 그런 이제 경제 펀더멘털 수준은 아직 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예. 네, 1,000원대 초반까지 내려갈 수 있겠지만 1,000원대가 깨질 만한 경제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075원에서 1,110원 정도 사이에서 밴드가 형성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더 해드릴게요. 그 엔화 기조에 대해서 요즘에 참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일본 내부에서도 한 90엔대면은 괜찮다, 95엔대, 뭐 100엔대까지 이야기가 분분하게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선까지 엔화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세요? 네, 일단 뭐 현 상황에서 어떤 달러엔 환율의 어떤 뭐 적정 수준을 좀 논하기는 약간 이른 시점이 있는데요. 예. 일단 다만 이제 4월에 예정된 일본은행 후임 인선과 함께 올 7월 이제 참의원 선거 때까지 일본 정부의 어떤 엔화 약세 드라이브가 이제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95엔대라든가 또는 100엔대까지 어떤 달러엔 환율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이제 열어놔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또 첫 출연이신데요. 도움 말씀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신경제연구소의 홍척찬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